2018년 12월 25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평화로운 크리스마스를 즐기던 마을에 갑자기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범인은 30대 남성 루이스. 그는 평소 아내와 이혼 위기를 겪으며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런 그가 걱정됐던 처제가 루이스의 집을 찾았는데 난데없이 루이스가 처제를 향해 총을 쏜 겁니다. 왜 그래? 아니 왜? 걱정돼서 온 사람한테 총을 쏴. 조준해서 쐈다는 거잖아요. 가족인데.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래? 그래서 경찰과 테러 특수 범죄 전담인 특수부대까지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든 이웃이든 모두 죽여버리겠어! 흥분한 루이스는 집 문을 잠근 채 2층에서 총기를 난사. 상황은 더욱 급박해졌고요. 이웃들은 지하실로 대피,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정말 악몽의 크리스마스네요, 이웃들은. 그러니까요. 자기 혼자 또 불행하다는 그런 생각에 꽂혀서 지금 그냥 다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분노 범죄지. 그때 왜 대체 이렇게까지 일을 벌인 거예요? 당시 위기 협상가가 나서서 루이스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도무지 루이스와 대화가 통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크리스마스 밤부터 시작된 경찰 대 루이스의 아슬아슬한 대치는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대치 9시간째 접어들면서 루이스는 더 과격한 행동을 보였는데요. 그는 경찰들을 향해 무작위로 발포. 어머. 루이스가 쏜 탄알이 차량에 박히는 등 더욱 악화된 상황. 그런데 말입니다. 위기 협상가가 겨우 루이스와 전화 연결을 해 그를 설득하는 도중. 그럼 제가 해보겠습니다.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아이 진짜. 아, 화를 더 돋구는데요? 근데 좀 저도 놀라워요. 갑자기 대뜸 협상하다가 노래를 불렀다고요? 네. 갑자기? 이 캐럴을 들은 루이스는 몇 분 뒤 총을 버리고 투항. 어? 그렇게 총기 난사범과의 대치는 장장 10시간 만에 종료될 수 있었는데요. 10시간 동안의 대체가 노래 한 곡으로 끝났다고요? 그렇게 된 거죠. 크리스마스 캐롤에 어머나. 그분 노래 진짜 잘하나? 그러니까 노래를 되게 잘하나 보다. 아메리칸 아이돌 이런 데 나가야 되겠다. 노래 못 부르면 바로 협상, 협상이거든. 협상가 할 게 아니네. 제가 빨리 그때 그 사람입니다, 아메리칸스 이러고. 갓 탤런트나 이런 데 나가야 되겠네. 그래. 야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전해졌나 보죠? 그 캐롤에? 사실 루이스를 설득하던 위기 협상가가 뜬금없이 노래를 부른 이유.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러줘. 그 노래가 듣고 싶어. 그렇게 총알이 빗발치던 사건 현장에 위기 협상가가 부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졌고 크리스마스 캐럴에 루이스의 마음이 움직인 건데요. 야, 특이하다. 이게 좀 공교로운 게 이제 사건 발생일도 크리스마스고 요청한 노래도 캐럴이었잖아요. 안 됐지만 좀 본인도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지 않았을까. 물론 뭐 했다는 일은 정말 그 어떤 걸로도 변명이 안 되겠지만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캐럴을 듣고 투항한 총기 난사범. 죄는 달게 받고 진심으로 반성해서 훗날 당당하게 행복한 크리스마스 맞이하길 바랍니다. 영국 잉글랜드 북부의 피크 디스트릭트 국립공원. 넓게 펼쳐진 산림지에 깊은 골짜기가 장관을 이루는 곳으로요. 명화와 같은 장엄한 풍경에 연간 약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 반지의 찍는 데 아니야? 너무 멋있죠. 네, 2020년 12월 이곳을 찾은 라이스는 친구들과 그가 끔찍히 사랑하는 반려견 월터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는데요. 아유, 월터, 아유, 조금만 천천히 가. 조심해야지. 너무 빨라. 아유, 죽겠다 그냥. 라이스의 반려견 월터는 헝가리에서 가장 이름난 사냥개로 알려진 비즐라라는 품종으로 엄청난 체력과 활동량을 자랑했는데요. 이날따라 월터는 주인인 라이스조차 벅찰 정도로 잔뜩 신이 나 있었습니다. 아우, 딱 봐도 잘 뛰게 생겼죠. 원래 강아지들은 또 이렇게 넓은 데 나가면 신나지? 네, 아주 활발해지잖아요. 질주하죠. 네. 얼마나 신났을까? 자, 꼬리를 사나없이 흔들며 신나게 산책을 즐기던 월터. 그런데 갑작스럽게 월터가 라이스의 시야에서 사라졌는데요. 뻔히 보고 있는데 어딜 사라진 거예요? 그게? 네, 월터가 갑자기 사라졌던 이유. 사실 라이스와 친구들이 걷고 있던 곳은 약 45m 아찔한 높이의 절벽 위. 자, 그런데 월터가 발을 헛디디면서 그만 절벽 아래로 떨어졌던 겁니다. 어떻게 45m면 거의 아파트 18층 정도 높이일 텐데. 네. 그 높이면 뭐 사람이든 개든 뭐 힘들죠. 힘들죠.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서둘러 절벽 아래로 내려간 라이스와 친구들. 어떡해.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아직 월터의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대박이다. 어떻게 된 거야? 라이스와 친구들은 얼른 월터를 절벽 위로 옮기고 산악구조대에 구조를 요청. 산악구조대와 함께 출동한 수의사가 곧바로 응급처치를 실시한 뒤 월터는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는데요. 당시 월터는 골반뼈가 부러지고 출혈이 심각한 상황.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18층 높이면 사실 뭐 진짜 힘들죠. 숨이 붙어 있는 게 네. 신기할 정도로. 그게 다행인 거지 진짜. 사실 견주 라이스에겐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월터의 이별을 각오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월터의 수술이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요. 45m 높이에서 추락한 월터가 빠르게 건강을 회복. 월터는 사고가 난 지 불과 24시간 만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어떻게 저렇게 되지? 아니, 돼서 너무 다행인데. 기적이 겹친 것 같아요. 네. 기적적인 순간을 맞이한 견주 라이스는 이런 소감을 전했는데요. 월터는 평생 받을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번에 다 받았습니다. 정말 기대조차 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났네요.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노래는 때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상처를 치유해주기도 하는데요. 이번 특종 역시 노래로 기적을 경험한 한 가족의 소식입니다. 올해 10월 캐나다에 거주하는 킹슬리의 아버지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한 전신 마비와 치매 증상을 보이며 오랜 시간 투병을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더니 식사 도중에 의식을 잃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에 담당 의사는 적어도 식사를 하실 때만이라도 아버지 의식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족들은 갖은 방법을 동원했지만 의식이 돌아오기는커녕 아버지의 상태는 더욱 나빠질 뿐이었습니다. 이게 왜 식사 중에 의식을 잃으면은 아시겠잖아요. 음식이 기도를 막아버릴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의식이 없어지면. 그게 무서운 거죠. 그리고 뭐든 드셔야 회복을 하는데 그렇지. 이 식사가 어려우면 그게 어렵거든요. 가족들이 아버지의 간호에 매진하던 어느 날 우울한데 우리 오빠들 노래 좀 들어야겠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마치 아버지가 정말 노래를 듣기라도 한 듯 의식이 돌아온 겁니다. 진짜? 대체 어떤 노래가 기적을 불러일으켰는지 함께 오, 들어보시죠. 궁금하다. BTS? 지민 솔로곡 아니에요? 진짜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네. 진짜? 진짜입니다. 사실 BTS의 팬이었던 딸이 지민의 솔로곡 라이를 틀어놓았는데 이 노래를 들은 아버지가 의식을 회복한 겁니다. 진짜? 그렇게 그날 이후 매일매일 가족들은 식사 시간마다 아버지의 의식을 깨우기 위해 라이를 틀어놓았다고 하는데요. BTS가 이제 사람도 살리는 사람도 살려요. 방탄소년단은 뭔가 힘이 있나 보다. 아니 근데 저도 사실 아내 덕분에 BTS 팬이 된 것처럼 딸이 원래 BTS 팬이었는데 자연스럽게 이 노래를 듣다 보니까 내 딸이 근처에 있나? 사랑하는 내 딸이 좋아하는 노래 같이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 그렇죠, 그렇죠. 눈을 깨우게 만든 거 아닐까. 그런데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킹슬리는 아버지를 깨워주는 노래의 주인공 BTS 지민에게 감사를 표하는 마음에서요. 지민의 고향인 부산의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무료로 제공. 멀리 캐나다에서 따뜻한 밥 한 끼의 기적을 선사했는데요. 대박이다. 이 사연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이것이 선순환의 좋은 예, 킹슬리 아버님의 쾌유를 기도합니다 등의 가슴 뭉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2015년 영국, 당시 레이크 제이슨은 뱃속에 소중한 쌍둥이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신 27주째가 됐을 때 갑작스런 복통을 느끼고 병원을 찾은 제이슨. 상황이 좋지 않네요. 아직 이르지만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결국 뱃속의 쌍둥이들은 13주나 일찍 세상 빛을 봐야 했고요. 미숙아로 태어난 쌍둥이들의 몸무게는 고작 1.3kg, 0.95kg에 불과했습니다. 아유, 그게 지금 한 6개월 얼마 있다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 거죠. 쌍둥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에 안겨보지도 못하고 곧장 인큐베이터로 향한 쌍둥이들. 엄마 제이슨은 제발 아이들이 건강하길 빌고 또 빌었지만요. 2달이 지나도록 쌍둥이들의 숨은 여전히 희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쌍둥이들이 건강을 회복, 그야말로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자, 보시죠. 같이 들어가 있다고? 아니 보통 아니, 근데, 인큐베이터면 한 명씩 한 번씩 넣거든요. 한 명씩 들어가야 되는데? 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소중한 아이들을 제대로 안아줄 수조차 없었던 엄마 제이슨은요. 선생님, 아이들이 혼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같은 인큐베이터에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각자 홀로 치료를 받던 쌍둥이는 엄마 뱃속에서 나와 처음으로 한 인큐베이터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쌍둥이들이 팔을 뻗더니 서로를 끌어안은 겁니다. 오, 서로. 야, 쟤네 6개월 동안 같은 데 있었잖아. 그렇죠. 그거구나.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그동안 불안정했던 쌍둥이들의 호흡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쌍둥이들은 같은 인큐베이터를 사용하며 건강을 회복,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이다. 저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잘 자랐네. 야, 진짜 쟤네 둘은 정말 서로를 살렸네, 서로를. 우리도 이제 누구 힘들어할 때 이렇게 좀 안아주잖아요. 따뜻하게 포옹하면서 힘내라고 격려도 해주고. 그리고 싸울 때 이 사진 보여줘야지. 니네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너희는 서로를 살렸다. 자, 이 어릴 때 받았던 크리스마스 선물 중에 정말 잊지 못하는 선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난 블락 장난감 선물 받았을 때. 저는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그 선물을 안 받은 것 같아요. 부유하셔서 메달 받았으니까. 아니, 그건 그렇지. 아니고 우리 같은 아니, 그건 사람은 아니고 연례 행사로 받거든요. 제가 어릴 때 눈치를 챘어요. 자, 이번에는 평생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한 아이의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Well, what is it? Heavy, huh? 지금 점자책이 아닐까요? 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 아, 정말 점자책인가 봐요. 해리포터도 점자책을 만들어줬나 보네. 아, 만들어준 거구나. 2020년 12월 미국 미주리주 선천적인 시각장애로 앞을 보지 못하는 7살 소녀 엠리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가장 좋아하는 해리포터 시리즈 점자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물은 사실 수많은 사람의 온기가 만들어낸 기적의 크리스마스 선물인데요. 약 한 달 전 엠리의 부모 수터는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도서관 어디에서도 점자로 된 해리포터 시리즈는 없었어요. 시각장애인이든 모든 사람들은 책을 읽을 권리가 있어요. 엠리가 가장 좋아하는 해리포터 시리즈는요. 점자책의 가격이 한 권당 최소 11만 원. 아, 비싸네. 더군다나 20권이 넘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점자책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죠. 이 시리즈가 많은 게 또 그런 부담은 되네요, 진짜. 그렇죠. 야, 근데 이거 애가 좋아하는 거 뻔히 아는데 사줄 수도 없고 이거 정말. 자, 이 엠리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된 랜선 이모와 삼촌들이요. 크로스! 엠리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서관에 점자책을 기부하기 위한 성금 모금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도 채 되지 않아 하나로 430만 원을 돌파,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기적을 이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기적의 고모 수터는요. 엠리의 크리스마스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엠리가 책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지역 도서관에도 해리포터 시리즈 전권 점자책을 기부. 이 가슴 따뜻한 기적의 사람들은 우리 아이도 시각장애인이에요. 이 아름다운 기적이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뭉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서 그 소녀에겐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주게 된 셈이네요. 지난 4월 미국 캔자스주에 살고 있는 4살짜리 쌍둥이 루나와 지아넬라는 뒤늦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습니다. 4월에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왜 4월이지? 그러면 좀 좀 늦게. 자주 못 보는 건가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아니면 준비하는데 좀 오래 걸리셨나? 사실 사진 속 노부부와 쌍둥이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 자,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무슨 관계냐? 약 넉 달 전인 12월 23일 루이지애나주에 사는 노부부 앤과 벤버그는 숲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캔자스 리버럴에 사는 4살 누나예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엘사 인형이랑 사탕을 받고 싶어요. 약 1000km나 떨어진 곳에서 날아온 풍선에는 쌍둥이 중에 한 명인 루나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나, 저기 날아간 거야?
그리고 이 편지를 발견한 부부는 얼굴도 모르는 아이의 크리스마스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SNS를 통해 루나의 가족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루나 엄마인 곤잘레스의 계정을 확인. 기적적으로 연락이 닿았는데요. 엄마. 이후에 벤버그 부부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택배로 쌍둥이가 바라던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냈습니다. 기적이죠. 야, 풍선이 이렇게 멀리까지 날아간 것도 기적이고 그게 누군가의 손에 발견된 것도 기적이네요. 이 노부부가 선물을 보내드린 게 이게 그것도 또 기적인 기적이죠. 거죠. 자, 쌍둥이에 일어난 기적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요? 놀랄 때가 아니에요. 랜선으로 알게 된 쌍둥이의 부모님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벤버그 부부는 마치 쌍둥이들이 친손녀처럼 느껴졌고요. 그래서 쌍둥이들을 위해서 빅픽처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마지막 선물은 우리가 직접 가져다 주면 어떨까? 사실 쌍둥이의 위시리스트 중에 가장 받고 싶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물은 택배로 배송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벤버그 부부는 직접 산타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쌍둥이 부모님과 상의한 끝에 각자 거주하는 루이지애나와 캔자스의 중간 지점인 오클라호마에서 만나기로 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4월 벤버그 부부는 쌍둥이들을 위한 선물을 들고 6시간 동안 직접 운전해 찾아간 것이죠. 자, 그렇게 쌍둥이들은 세상에 둘도 없는 산타를 만나게 됐고요. 뿐만 아니라 와, 강아지다 강아지. 산타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비록 4개월이나 걸렸지만 가장 원했던 크리스마스 선물을 품에 안게 된 것이죠. 어머나. 그렇죠. 택배 안 되죠. 안 되죠. 살아있으면. 아이고. 너무 귀엽다. 아이고. 여기 사랑이라는 게 누구한테 받은 거잖아요. 앞으로 또 이분들이 또 나눠줄 사랑이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선순환. 저 아이들이 커서 언젠가 풍선 혹은 뭐 풍선하고 비슷한 걸 봤을 때 저 아이들은 안 들어주겠네. 못 지나치죠. 네. 2020년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 캐나다 엘버타주 에드먼턴시에 살던 엘리샤 테넌트는 집 앞 계단에서 의문의 편지 봉투를 발견했는데요. 아니, 이게 뭐야? 뭐가 있길래 그러지? 봉투? 어? 봉투. 돈? 설마. 네, 봉투 안에는 네. 한화 약 24만 원 상당의 마트 상품권과 함께 편지가 들어있었는데요. 뭐야? 올해는 모두가 절망적이었어요. 이 선물이 당신에게 희망을 주기 바랍니다. 시크릿 산타로부터. 코로나19로 직장에서 해고돼 힘든 생활을 이어가던 테넌트는 익명으로 보낸 시크릿 산타의 선물과 편지를 보자마자 감격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 근데 다들 힘든 시기였는데 어떤 분일지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혹시 뭐 지인이 보내준 거예요? 그러게. 자, 그런데요.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덕분에 난로를 살 수 있게 됐어요. 올해는 따뜻한 겨울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아이들이 원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줄 수 있게 됐어요. 정말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시크릿 산타는 에드먼턴시 곳곳 얼굴도 사정도 모르는 약 400가구의 집 앞에 무작위로 후원금이 든 깜짝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냈던 거예요. 야, 뭐 $250가 뭐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근데 이게 400가구면 그럼. 그러면 10만 캐나다 달러 한 1억 원 좀 되는 건데 쾌척한 거네, 1억을. 그러니까요. 저 동네에. 이거는 진짜 엄청난 돈인데?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렇죠. 익명의 시크릿 산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한 이들은 그의 뜻에 동참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현재에 쓰인 이 구절 때문입니다. 만약 이 선물이 필요 없다면 희망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세요. 실제로 이 편지를 받은 사람 중 형편이 어렵지 않았던 사람들은 시크릿 산타의 의도에 따라 상품권을 지역 구호단체에 기부하기도 했다는데요. 아, Well, Merry Christmas. Thank you very much. God Yeah. bless you. God bless you too. 이게 뭐 순수하게 선의로 나눠주는 것도 그 사람도 물론 대단한데 이게 그 나눠주면서 더 퍼질 수 있게 그렇죠. 그것도 그 마음을 받아서 받은 사람들이 욕심 부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걸 또 양도하는 거예요. 아우, 또 이거 엄청 훈훈하네. 자, 시크릿 산타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는 수많은 시민들의 요청에 캐나다 CBC 방송은 익명의 시크릿 산타를 어렵게 수소문해 결국 찾아냈습니다. 이걸 또 찾았어요. 하지만 전 그저 이 선물을 통해 사람들에게 세상은 아직 살만하고 멀지 않은 곳에 밝은 미래가 있다는 걸 전하고 싶었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며 끝까지 시크릿 산타로 남기를 바랐다고 합니다.